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던 아빠 김지상과 갑자기 등장한 엄마의 비서 최사라. 그녀가 아빠의 내연녀라는 사실에 김재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황하는 그녀는 최사라의 문자를 받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약속을 잡게 되죠. 최사라를 만난 김재희는 그녀가 정말 아빠의 내연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사라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차한경이 나타나는 바람에 모든 말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차경은 이런 상황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김재희는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엄마 차경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김재희는 최사라와의 만남을 설명합니다. 저 여자 진짜 아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김재희는 최사라가 단지 엄마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차경은 황당해하며 화를 내지만 김재희는 차분히 아빠와 최사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김재희의 성숙한 모습에 차경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이 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한 것을 자책합니다. 결국 김재희는 엄마에게 생활비를 더 이상 아빠에게 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데 왜 생활비를 줘야 해요? 라며 김재희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차경은 딸의 성숙한 태도에 놀라며 당황합니다. 커피숍에서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한율 변호사와 정우진 변호사는 차경을 위로하며 김재희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이 와중에 병원에서 잘려버린 김지상은 생활비 문제로 고통받으며 결국 최사라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김지상과 최사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폭로하며 가족 간의 갈등과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됩니다. 최사라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2의 학원비를 지원해줄 수 없냐는 김지상의 요구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는 최사라의 물음에 김지상은 조용히 페이닥터로 들어가라고 제안합니다. 이미 많은 병원의 면접에서 탈락하고 있었던 김지상은 불륜남이라는 오명 때문에 고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상은 개원할 자금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관리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제2의 학원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문 밖으로 나간다는 옛말처럼 김지상의 사랑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꽃게찌개를 끓여놓고 집에서 기다리던 최사라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월급을 나눠달라는 김지상에게 짜증만 내는 최사라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지상은 과거 생활비를 아낌없이 내놓았던 차경과 비교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차경에게 매달릴 수도 없었던 김지상은 매일 후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반면 차경은 김자삼과 결혼해버렸고 정우진은 김지상과 차경의 이혼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하며 차경에게 고백합니다. 나 오피스 허즈밴드 말고 진짜 허즈밴드 하면 안 될까? 그러나 차경은 이혼 소송을 성공시키고 제이도 데려오겠다는 목표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우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차경의 모습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결국 차경의 이혼 소송은 승소로 끝났고 로펌 대정은 최사라를 해고했습니다. 김지상과 최사라의 부적절한 행위를 CCTV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김지상과 최사라는 직장을 잃고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우진은 차경을 위해 요리를 공부해 한식, 양식, 중식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차경과 제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 시간 끌지 말고 효율적으로 한번 행복하게 다시 시작해보면 어때요? 제이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던 차경에게 제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이잖아. 내 의사가 뭐가 중요해? 엄마 마음이 중요하지. 결국 정우진과 차경은 초고속으로 청첩장을 만들었고 김지상은 그 청첩장을 받아들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지상과 최사라의 은밀한 관계는 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재희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차경의 복잡한 감정들은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김재희는 부모님의 갈등 속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며 아빠 김지상의 부적절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지상의 외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사라는 김지상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김지상의 후회와 고통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였으며 차경과 정우진의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은 그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차경은 정우진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 또한 엄마의 행복을 지지하며 자신도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우진의 프로포즈와 함께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김지상과 최사라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상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최사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재희와 차경 그리고 정우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 장나라와 남지연이 주연한 이혼법정 워맨스 드라마 구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5회가 끝나고 거의 20일간의 결방으로 인해 본방사수를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저도 사실 2주 넘게 기다리기가 힘들었지만 하이라이트 예고를 보니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지상과 최사라의 파멸을 놓치다니 이건 무조건 봐야죠. 지난 5회에서 사라는 결국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영윤 이슈를 만들어 바이어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10년간 대정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정진을 진흙탕에 끌어들였습니다. 정진이 사실 차경의 오피스 허즈밴드였고 두 사람의 불륜이 자신들보다 심각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죠. 이것은 지상과 사라의 필사적인 역공격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쓰레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것이죠. 사라는 이렇게 나서면 은경이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차경을 너무 몰랐던 지상과 사라의 큰 실수였습니다. 합의를 하는 순간 정진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은경이 합의를 할 리가 없었죠. 차경은 이런 더러운 공작의 합의는커녕 한유리가 찾아온 대응책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가장 민감한 두 집 살림 문제를 폭로한 것입니다. 외도의 끝판왕이죠. 한유리의 대응책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오피스 허즈밴드로 인해 돌아섰던 민심은 다시 돌아왔고 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던 열등감 커플은 이제 이 사건의 메인 이벤트 재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재판이 시작되는 당일 자신의 소송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즉, 김지상과 사라를 법정에서 묵사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소송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대국민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6회부터 시작될 재판은 아마도 은경의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키워드인 오피스 허즈밴드와 두 집 살림 중 두 집 살림은 현실적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차경의 소송 대리인인 한유리가 최사라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한유리 엄마에게도 지상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을 정도이니 그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이나 관리인도 다 그렇게 알고 있겠죠. CCTV 같은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보다는 양육권입니다. 솔직히 이미 끝난 사이에서 유책 사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차경도 몇 번 언급했듯이 유책 사유가 밝혀져도 위자료 2천만 원 정도일 뿐입니다. 재산 분할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은경이 피해자임을 인정받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두고 싸워야 하는 피말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양육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일단 유리한 쪽은 아마도 김지상일 것입니다. 예고편에 김지상의 대리인이 밝혔듯이 주 양육자가 김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문제, 특히 할 거 다 아는 아이를 키운다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지상이 주 양육자였다고 해도 차경은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지상이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경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제력을 빼놓고 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세우겠지만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차경의 안정적인 경제력에 의해 형성된 관계였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 후 제1을 김지상이 데려간다면 그가 주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유책 사유로 인해 백수가 된 지금 경제 활동을 위해 시간을 보내느라 그건 꿈 같은 일이 될 테니까요. 이게 설득된다면 지상이 주장하는 주 양육권자 프레임은 깨질 수 있겠죠. 또한 그 부분은 아마도 본인이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이는 아빠를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사라와 제이가 만났던 장면 기억하시죠? 아마도 제이는 그때 최사라 아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사라는 아마도 차은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판을 뒤집기 위해 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지상은 가스라이팅의 대가로 최사라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이 이혼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엄마가 아빠를 외롭게 했고 그래서 아빠와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것 같다. 너도 엄마 때문에 외로워봐서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이는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사라의 가스라이팅에 속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 자신을 설득한 것이죠. 제이는 엄마보다 아빠와 유대관계가 깊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아빠의 외로움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이는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엄마는 내가 없어도 일이 있어서 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아빠는 내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외로울 수 있다. 유해 예고편에 나오는 제이의 선택과